과정 예습 수업 오늘 27, 28단원 진행해 보겠습니다. 27단원은 삼각형, 사각형에서의 각구하기인데요. 도형의 성질 몇 가지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밑각의 크기도 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각을 이등분한다. 요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쌍을 마주보는 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것과 두 번째, 두 쌍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세 번째, 두 쌍을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겠죠. 네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연결을 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동시에 두 대각선의 중점도 일치하겠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 이등분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인데요. 자, 여기서 각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이 얼마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각, 요 비읍에 있는 각, 자, 요거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도가 돼야지 30, 50 합해서 80도가 되겠죠. 30, 50. 근데 여기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30도를 제외하면 150도니까 반씩 나누면 이쪽이 75도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얼마인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여기 25하고 50을 더해야 밑에 외곽 75도를 만들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에 핵심 2번인데 접으면 무조건 합동이 생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각 가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마주보는 각은 75도로 똑같고 접힌 데는 자, 합동이 되다 보니까 48, 48 똑같고, 그럼 나머지 여기가 57이 되겠습니다. 57, 57.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겠고요. 여기 접혀 옮겨온 거 여기도 이제 75도가 되겠네요. 그쵸? 57, 57 했으니까 요 옆에 66이 되겠습니다. 66이고 요 옆에는 10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도 이제 9도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유제 문제가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다 풀어봤을 법한 문제들인데 여기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은 이등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음 이쪽에 x라고 표시했는데 이 각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항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나오면 직각 표시는 반드시 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직각 표시 꼭 해놓으세요. 자, 지금 기역 미음하고 기역 리을이 같으면 다 여기 정사각형의 변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라서 다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다 길이가 같아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이라고 찍어 놨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쪽의 두 밑각을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요 각은 90 점이 되고 막꼭지가 90 점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가 x라고 했었으니까 점 x, 그래서 이쪽도 점 x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세 개 내각의 합이 180도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해 보니까 x가 이제 45도다 라는 게 해결이 되겠네요. 요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 특강탐구 5번까지 풀어 놓겠습니다. 자, 28단원 논리 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그 문장으로 제시된 정보들을 잘 반영을 해서 뭐 표를 그린다든지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걸 잘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1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 5명 학생이 뭐 이렇게 컴퓨터부터 피아노까지 있는데 총 5가지죠. 이 중에 3가지씩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안 배우는 학생은 딱 1명이래요. 그리고 바이올린, 미술, 영어회화 배우고 있는 학생은 각각 3명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영어회화하고 피아노를, B는 미술과 영어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C는 바이올린, 미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3개가 다 나왔네요. 컴퓨터, 바이올린, 미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E는 컴퓨터,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배우지 않은 학생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배우고 있는 거를 다 사람에 맞춰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사람당 3가지씩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한 사람당 3가지씩.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 빠진 게 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는 게 또 바이올린, 미술, 영어회화는 3명이 돼야 한대요. 바이올린, 미술, 영어회화는 3명씩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하고 미술 하는 사람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영어회화 하는 사람 1명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영어회화 하는 사람 1명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D하고 E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3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어회화 할 사람 1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누구예요? C네요. 그쵸? 이렇게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서 뭐 표를 작성해 본다든지 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2번인데요. 운동회 때 가나다라 5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등수를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가는 몇 등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를 작성해 보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수는 1등부터 5등까지가 있겠죠? 자, 이 표에 이제 내용을 다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가가 말하기에 1, 3등 아니라고 했습니다. 1, 3등 아니라고 그랬고, 나는 3, 4등은 아니라고 했고요. 다는 1, 2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가나에게 모두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라보다는 잘했다. 마는 나에게는 졌지만 가에게는 이겼다. 그러면 나, 마, 가 이 순이네요. 그럼 요걸 이제 종합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나, 마, 가, 그 다음에 라.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2등, 3등, 4등, 5등 뭐 이런 식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제 다 검토를 해 보겠어요. 자, 여기 부등호 나타낸 것 중에 다가 빠져 있습니다. 다는 일단 1, 2등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는 1, 2등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3에서 5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만약에 나가 2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가라는 등수가 정해졌고, 그러면 다가 1등이 돼야 하는데 3에서 5등이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 2등인 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1등이 맞습니다. 나가 1등이 맞다 이 얘기죠. 나가 1등이에요. 그러면 다가 2등이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는 3, 4, 5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죠. 마가 있겠죠. 마가 있네요. 그래서 마를 2등이라고 정하고 나서 3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봤더니 마까지는 정했어요. 그럼 이제 뭐 가하고 다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가는 3등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가 3등이 되겠고,
가가 4등이면 맞겠고, 그 다음에 라가 5등이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는 4등입니다. 자, 다음에 유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병정은 자녀가 한 명씩 있는데, 그래서 4명의 자녀 중 2명은 아들이고 2명은 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는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고, 아들 둔 2명만 참을 말했고 딸 둔 둘은 거짓을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을 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은 을병의 아이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을은 병의 아이는 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정의 아이는 딸이다, 정은 갑병의 아이는 딸이다 이랬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참을 말했고 딸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갑이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참을 말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갑이 참이라고 하게 되면 갑은 아들이 있는 건데, 이게 참이라고 했는데 을병의 아이가 아들이니까 그럼 아들이 셋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면 갑은 거짓을 말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딸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을이 참을 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럼 병의 아이는 딸이다. 그렇게 되면 갑과 병이 딸이 있는 게 되고 을은 아들이 있는 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을은 참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병이 뭐라고 했냐? 정의 아이는 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병은 딸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병은 이제 딸이 있는 거고 거짓을 말한 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 아이는 아들이겠죠. 정이 아들이 있는 거고, 정이 뭐라고 그랬냐? 갑과 병의 아이는 딸이다. 아들이 있는 사람이 참을 말한 거네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맞는 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표를 작성을 해서 여기 풀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은 유제 4번까지만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거 특강탐구는 풀지 않고 선생님이랑 수업 중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숙제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